내가 할게요. 거기서 이렇게 내 아니. 쪽에 있어. 예, 했습니다. 예. 안 했는데요? 우리 애터미는 예? 시작과 네, 마무리를 사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지금 우리 산하에서 지금 세미나도 있고요. 제품 설명도 있고, 석세스 원데이 세미나 그거에 대한 제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7일 날 위원회 본부장님 산하에서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9분인가 들어와서 저기 부업자 세미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빠지니까 좀 서운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또 21일 날 또 하신다고 그 일정표에 써 있더라고요. 혹시 참석할 수 있으면 그날 오셔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8일 날 굿모닝 애터미에 조영자 팀장님이 제품 강의를 해주셨는데 참 잘하셨죠. 근데 15일 날은 전혜우 팀장님이 또 준비한다고 써있네요. 그 다음에 22일 날은 회사 휴게로 해서 황덕현 부부장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써있고요. 29일 날은 굿모닝 애터미를 끝나고 제품 설명은 지금 누가 하신다고 써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그때 나오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일 날, 11일 날, 18일 날은 원데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25일 날은 소소한 클래스가 있고요. 금요일 날, 19일 날은 석세스가 있는데요. 한 분씩 양손에 두 분씩 이렇게 모시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26일 날은 복음 사경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6일 날 더케이 호텔에서 부업자 세미나가 있었고요. 13일 날은 일산에서 있고요. 20날은 우리 황덕현 부부장님이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일 날은 더케이 호텔에서 또 부업자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그 영상 하나 보시고 제가 준비한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내가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 잘 못하는 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한테 아마 우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자녀거나 하급자를 만나자마자 문제가 이따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에포케라고 있습니다. 에포케. 왜 우리가 감정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 에포케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돈 받고 오신 거 아니죠? 눈물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권수영입니다. 제가 가끔 기업의 강연을 가면요,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 소위 밀레니얼 세대들이랑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소통이 안 된대요. 단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좀 이상했어요. 여러 명이 그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업에 취직한 제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대학 교육 잘 받고 응? 그런 소리를 듣고 다니냐?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물어봤겠죠.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당연히 아니죠. 그럼 왜 그런 소리를 들어? 그랬더니 우리가 못 듣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못 듣는 척을 해? 우리가요 좀비놀이 하잖아요. 좀비놀이. 그래요. 좀비놀이는 또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영혼이 없는 척하는 거래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한대 거울 보고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팀장님이 일 시키려고 오면 미스터고 하면 이게 하기 힘들대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일을 시키고 싶을까요? 안 시키고 싶을까요? 그냥 됐어. 딴 사람한테 간대요. 그러면 아싸 그런대요. 난 더 이상 했어. 왜 그게 아싸야? 니들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요? 미쳤어요? 잘하면 본전이고요. 못하잖아요. 아주 개망신을 줘요. 얼마나 상처를 주는데요. 제가 한두 번 당했어야죠. 이제는요. 안 듣는 척 하는 게 상책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가슴의 문제라는 걸.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가슴을 다친 거예요. 우리가 소통할 때 좀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생각에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소통하면 잘 쓰는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의사소통. 이런 말 많이 쓰죠 우리가. 의사소통. 이 의사 아시죠? 뜻 의자와 생각 사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지시하는 게 소통인 줄 알아요. 이 의사소통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제가 보니까. 사실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전달되고 서로 공유되는 게 어쩌면 진짜 소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방에서 소통이 안 된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 소통이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다 병에 걸려 있어요. 아주 못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병이 뭔지 아세요? 그 병 이름이 별주부 신드롬이에요. 별주부 신드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것도 오늘 강연 때 쓰려고 이번에 만든 거예요. 별주부 아시죠? 조선시대 전래동화인데요. 별주부는 용왕의 신복 잘합니다. 용왕이 아니 근데 형님들 다 서울대 나왔잖아. 애들 그거 시름시름 아파요. 그래서 죽으실 것 같아요.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토끼의 간을 구하러 육지로 갑니다. 토끼를 꼬셔요. 그래서 용궁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중간에 토끼가 알아차려요. 이거 사기다. 알아차려요. 그래서 뭐라고 꾀를 냅니까? 간이요? 나 간은 집에 두고 다니는데. 말리려고 집에 두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게 누구예요? 자라 별주부입니다. 우리도 별주부랑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도 살짝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소통하려고 하는 상대가 감정이요? 감정은 집에 두고 왔어요. 저 생각만 갖고 살아요. 이러는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별주부 신드롬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만 갖고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 모두 늘 가슴에 감정을 담고 삽니다. 그래서 이 별주부 신드롬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길래요? 희한하게 생겼죠? 이게 뭐지? 이게 히라버입니다. 히라버. 이 히라버를 영어 음역으로 읽으면 에포케라고 읽습니다. 에포케. 그래서 이 히라버로 그리스 말로 에페케인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멈추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거기에 명사형이에요. 사실은 철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판단 중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단 중지. 왜 우리가 감정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 에포케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우리가요 사람을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거의 빛의 속도로 판단합니다. 빛의 속도로 판단해요. 요즘 것들 네 가지가 없어. 뭐 얘기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요즘 꼰대들이란 무슨 말을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가 생각이 엄청 빨리 작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까지 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에포케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대화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대화법의 만든 사람 이름이 마셜 로젠버그라고 하는 심리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대화법을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Non-Violent Communication, 줄여서 MBC라고도 하는데요. 비폭력 소통, 흔히 대화라고 번역하는데 왜 비폭력이라고 붙였을까요? 폭력이 없는 대화 아니겠어요? 그럼 폭력 대화는 뭐예요? 때리면서 하는 대화? 아니면 욕설 폭언하는 대화? 로젠버그에게 폭력 대화는 뭐냐면 평가와 판단이 난무하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가슴까지 가질 못하는 대화를 이분은 폭력 대화라고 했어요. 이분이 책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멋진 대화법을 만들어내게 됐을까? 이런 소통법을 만들었을까? 알고 보니까 할머니 영향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집에 누가 봐도 좀 정신이 이렇게 나가 보이는 그런 분이 이렇게 쑥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정신 나간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s your name?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Jesus Christ the Lord 이랬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랬대요. 아마 어린 로젠버그는 확신했을 거예요. 제대로 미쳤군. 자기가 예수님이래. 근데 이 할머니가요, 이 가는기가 좀 이렇게 먹으셔갖고 앞에를 못 들은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를 못 들었어. 뒤에 로드만 들었나 봐요. 그래서 미스터 로드 씨 들어오세요. 그런 거예요. 지금 들어오고 싶으신 거죠? 네네네.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혹시 배고프세요? 밥 먹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그래요. 밥을 차려줍니다. 밥을 한참 먹다가 혹시 오늘 묵으실 데 없어요? 저희 집에 묵고 싶으세요? 그렇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잔 거예요. 로젠버그가 책에 뭐라고 쓰냐면 미스터 로드 씨가 그날 우리 집에서 잔 이후에 7년 동안을 우리 집에서 살았대요.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7주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년 동안이나. 로젠버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누구나 척 보면 이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평가를 잠시 중단하고 그가 원하는 바를 살피면서 7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내가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 잘 못하는 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계시죠? 그분한테 아마 우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판단이 빠릅니다. 그리고 아마 부모님이거나 아니면 직장의 상사라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자녀거나 하급자를 만나자마자 문제가 이따만하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 또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지적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래서 가슴에 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겠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제가 아이들이랑 소통이 잘 안 되세요? 언제부터 안 되셨어요? 중고등학교 때인가요? 아니래요. 초등학교 1학년만 가면 아이들이랑 소통이 힘들대요. 너무 때를 쓰고 말을 안 듣는데요. 예를 들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제일 힘듭니까? 그랬더니 가장 힘든 게 이거래요. 아이들 재우는 거. 어린아이들 재우는 거 초등학교 1학년만 해도 저희 세대는요. TV를 보면 9시에 자막이 떴어요. 어린이는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제가 그 9시에 이렇게 맨날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9시면 자야 된다니까. 그랬더니 말이 돼? 어떻게 9시에 잠을 자? 우리 때는 다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재우는 방법, 소통에 제가 3단계를 얘기해 볼게요.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소통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좀 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을 잘 안 자요. 그러면 첫 번째 소통은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들이 머리 높이 소통을 합니다. 머리 높이 소통은 이런 거예요. 야! 너 생각이 있어 없어? 너 지금 안 자면 어떻게? 지금 몇 시인지 알아? 10시 아니야? 10시에 자야지.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키가 큰단 말이야. 너 내일 몇 시에 가? 7시에 가? 너 지금 안 자면 어쩌려고? 너 생각이 있어 없어? 너는 모자 쓰려고 뇌를 갖고 다니는 거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엄마 아빠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게 머리 높이 소통입니다. 끝에가 항상 어떻게 돼요? 안 돼! 자야 돼! 이렇게 끝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에포케를 해볼까요? 잠깐 판단을 중지해 보세요. 맨날 잠 안 자는 우리 말썽꾸러기 아들 이 생각을 살짝 내려놓고 이 아들이 뭘 원하는가 한번 보세요. 아이의 눈높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눈높이는 대교가 아니고요. 눈높이는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아이의 눈에서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 TV 보려고 그러는구나. 아, 우리 아들, 누나랑 같이 TV 보려고 그러는구나. 아, 그 래퍼 나오는 프로그램 보려고 그러는구나. 아, 누가 1등 하나 그 순위 맞추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거는 바람을 따라가다 보면 끝에가 군화로 끝나는 경향이 있어. 예, 훌륭해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거 아세요? 눈높이 소통. 이게 거의 순식간에 1단계로 복귀합니다. 근데 안 돼. 그럼 너 무슨 래퍼는 무슨 래퍼야? 넌 동요를 불러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정말 중요한 3단계 가슴 높이 소통까지 못 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아들이 있는데 둘째입니다. 그래서 똑같았어요. 얘가 이 누나랑 6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얘를 재우려면요, 초등학교 때 재우려면 아무도 안 자요. 얘도 깨 있고 싶어요. 왜냐면 엄마는 부엌에 있죠. 아빠는 뭐 컴퓨터 한다고 있죠. 누나는 방에서 뭐 해요.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나만 잘해. 어떤 느낌입니까? 나도 깨 있고 싶은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속상할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소외감도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항상 아들한테 우리 아들도 깨 있고 싶을 텐데 이게 이 아이의 바람입니다. 그죠? 이게 눈높이에요. 그죠? 근데 엄마 아빠 자꾸 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얼마나 억울할까. 오늘 아빠가 너랑 이 방에서 같이 자야지. 아빠가 너랑 같이 오늘 자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빠 좋은 생각 있습니다. 제 방에서 주무십시오. 저는 놀다 오겠습니다.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정말 대박. 아빠 진짜 아빠랑 잘 수 있는 거야? 아빠 진짜 내 방에서 같이 잘 거지? 나 잘 때까지 꼭 기다려야 돼? 아이는요, 자기 가슴 속 느낌을 느껴주는 아빠와의 일치감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직장에서도요, 어느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팀원 중에 상태 안 좋은 사람 있죠? 소통 불능인 사람 있죠? 많대요. 그 중에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인간은 있잖아요. 하여튼간 잘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 사람은 분명히 팀장에게 거의 매일 지적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팀원이 있는 데서 지적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다가 참다가 회의를 하다가 또다시 지적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뻘럭 지르고 나가버립니다. 그럼 뒤통수 대고 뭐라 할 거예요? 팀장이 이야 저거 분노조절 장애 환자라고 그럽니다. 이런 판단이 난무합니다. 이런 건 뭐라고요? 폭력 대화라고 한다고 했죠. 사실은 그분 가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무도 돌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바람이 뭘까요? 실적 잘 높이고 싶어요. 그리고요, 팀장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내 바람이에요. 때로는요, 칭찬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때로는 엄청나게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거를 소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팀장님이 만약 상상해 보세요. 그 팀원을 따로 불러갖고 김 대리 얼마나 실적을 올리고 싶겠어.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상할까. 내가 그게 느껴져. 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무 힘든데. 새로운 차원의 소통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끔 기업에 이제 높은 분들을 만나서 강의할 때가 있는데 임원분들이 이럽니다. 아니 교수님은 상담학 교수니까 이해가 됩니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요, 여기 기업입니다. 여기는 지시를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뭐 상담을 하라고요? 이건 안 되죠. 제가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상무님 내가 언제 상담하라고 그랬어요. 50분 상담 진짜 해보실래요? 못 하셔요. 내가 딱 5초만 투자하라는 거예요. 5초만. 길면 15초입니다. 별주고 힘들게 빠지지 마시고 감정을 지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을 진심으로 5초만 느껴달라고. 그리고 지시하시라고요. 그리고 성과도 내시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슴을 맞추는 분이 있어요. 야, 너 꼴등하니까 아주 기분 더럽지? 나도 네가 그렇게 실적을 못 내갖고 미치고 환장하겠다. 둘 다 감정을 소통하니까 이게 가슴 높이 소통일까요? 아니에요. 2단계를 패스한 거예요. 2단계를 패스하셨다고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죠. 열심히 노력하는 거 내가 알아. 열심히 실적 높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지. 그래서 속상하지. 나도 보니까 당신을 비롯해서 다들 좀 이렇게 실적을 높일 사람 바람이 너무 큰 것 같아. 그래서 그 바람이 자꾸 무너지니까 내가 자꾸 불안해진 것 같아. 우리 한번 힘내볼까? 이런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떠올리신 그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 안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 어떤 감정이냐면요. 내가 굉장히 뭔가를 하고 싶어요. 예,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 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무너져서 생긴 굉장히 아픈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하시면 새로운 소통, 공감이 시작됩니다. 제가 봉직하는 대학에서 제가 비즈니스 코칭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어요.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에포케라고 붙였어요. 에포케. 이해되시죠? 왜 제가 그렇게 붙였을까? 우리가 코칭하면 뭐 기업의 굉장히 높은 임원분들이 뭐 고가로 받는 개인 교습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코칭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뭐 직장 동료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소통의 기술입니다.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연세대학교에 오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오늘 강연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우리가 다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죠? 뭐라고요? 생각이 너무 빨라요. 너무 판단이 빠릅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에서 온 거예요. 근데 에포케를 기억하세요. 에포케. 에포케를 기억하시고 잠시 멈추시는 겁니다. 완전히 생각을 지우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의 동물인데. 그런데 잠깐만 멈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가라 그랬죠. 이 사람이 뭘 원하지? 근데 그 바람이 무너져서 생긴 그 감정을 내가 맞춰주면 내가 머리 높이 소통이 아니라 눈 높이 소통을 넘어서 더 깊숙이 있는 가슴 높이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아주 새로운 차원의 공감이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나와 함께 아주 행복한 관계와 삶을 사시자 믿습니다. 그런 생활 영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용 좋지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우리가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 스폰서와 파트너가 서로 소통과 공감이 돼야 설득력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득력 높이는 5가지 원칙을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온유로 사유하라.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서도 임팩트하게 하라. 그 다음에 숙고하는 것이 손전등이라면 활동하는 것은 전조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훔쳐라. 머리에서 의미를 꽂지 말고 심장에 의미를 꽂아라. 물건을 훔치는 범인이고 마음을 훔치는 것은 애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있죠. 우리는 나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애터미 제품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해를 해주는 게 저희들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의 전도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객을 행동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감동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재미없는 의미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하고 의미 없는 재미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재미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일이 더 의미 있는 일일까요? 애터미 일을 하면서 고객들이 재미있고 의미 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3번은 입장을 바꿔봐라.
상대방처럼 행동해 봐야 한다. 그 안도현의 그 시예요. 스며드는 그 내용을 보면요. 그 꽃게장을 삶을 때요. 어, 꽃게가 간장 속에로 몸 반 정도 간장을 이렇게 저기 붓잖아요. 등에는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지지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깨 안으려고 몸을 꿈틀거린다고 합니다. 더 바닥 쪽까지 꿈틀이는 것을 보면 버둥거리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 어스러움이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이를 알들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녁이면 불을 끄고 잠시 자는 시간이야 공감 능력을 기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시 같은 걸 많이 읽으셨으면 공감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스며드는 인연은 스미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는 상식을 어루만져 주다. 스피드 잡스와 빌 게이츠를 비교한 말씀이 있는데요. 스피드 잡스는 고백과 설득력 있는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상식에 호소하는 선동 능력이 있고요. 재미와 의미 심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계몽과 설명의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양식의 효설은 선전성인 스피드 잡스는 선동하는 사람이었고 빌 게이츠는 선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재미없는 의미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스피드 잡스와 빌 게이츠를 비교한다면 스피드 잡스가 인간미도 있고 설득력이 있어서 애플 핸드폰을 창업하신 분이잖아요. 빌 게이츠도 성공자지만 제가 볼 때는 스피드 잡스가 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도 들어봤지만 소통의 3단계는 머리 높이 소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높이로 아이를 보지 말라고 하셨고 가슴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사업하는 데는 온유법을 쓰는 게 참 좋다고 합니다. 놀프트 벨리라는 분이 불행을 피하는 기술이라는 그 책자가 있는데요. 행동은 빛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훨씬 더 멀리까지 비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흥미롭고 새로운 장소로 나가려면 고민의 손등을 꺼야 한다고 합니다. 관계없는 것에는 관계가 발견됨으로써 경제가 무너지는 상호 침투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유가 비약한 적음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도 머리로 소통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이 눈높이로 보듯이 우리 사업자들도 소비자들을 그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슴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6시
집에서 6시 한 30분쯤 나와서 아침에 잠깐 와서 이걸 준비를 했거든요. 좀 더 열심히 그 영상도 보고 좀 공부를 좀 했으면 했는데 갑자기 또 어떻게 일주일이 금방 갔어요. 이렇게 계획표를 짜가지고 월요일 날 어디 뭐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올해 철저하게 하든가 처절하게 하시라고 회장님이 말씀하셔서 올해는 진짜 2003년도는 좀 어떻게 열심히 하지 않은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소비자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소통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른 제품도 저희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거든요. 이 화장지만 쓴 사람은 화장지만 주문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더 늘릴 수 있는 대화법을 지금 제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족하지만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주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또 사업도 잘하게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법으로 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안 보시던 분이 계시네. 김기택 선생님, 사장님, 어디 나이시니까? 전혜옥 팀장님. 우리 전혜욱 팀장님. 그 광고는 다시 안 해도 되겠죠? 아까 처음에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애터미는 시작과 마무리를 사원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 사원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에 믿음에 굳게 굳게 서며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사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